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경남 지방에는 오늘부터 최고 15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 가뭄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가 오늘 광역시 승격 추진 출정식을 하고 다음 주에는 입법 청원서를 냅니다.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이 이달부터 경남에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식물의 필수적인 빛과 온도 등을 조절해 연중 재배가 가능하도록 한 식물 공장이 개발돼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경남 지역은 저수율이 떨어지는 등 여름 가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충분하진 않지만 여름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단비가 농촌들 옆을 적시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계속된 가뭄을 걱정하던 농민들은 안도합니다. 지금 한 달, 두 달이 가뭄 없고 지금 걱정스럽지. 배농사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크게 금년에는 걱정 안 해도 무난히 넘어갈까 싶습니다. 여름 가뭄으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저수지 수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만수위까지 물이 가득 차기도 했던 이 저수지는 최근 저수율이 4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 저수율도 6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 7월 하순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 49%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입니다. 7, 8월 이렇다 할 비가 없어 경남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32% 수준에 머문 탓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가 100mm 안팎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수 펌프장을 이용해서 물가두기를 해서 최소한 저수량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폭염 뒤 최근 내린 두 차례 비로 큰 가뭄 우려는 가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가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인데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위해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시민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광역시 승격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역량 있는 도시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 안상수 창원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창원 시민 70만 명의 서명지와 함께 입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광역시 승격 법률안을 발의하고 차기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시켜 오는 2018년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력 후보자들의 공약에 그것이 들어가면은 저희들은 그중에 한 분이 당선된다면은 자기 공약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그것은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법률안이 통과하려면 출석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창원에서도 김성찬 의원은 적극 찬성, 노회찬 의원은 찬성, 박한수 의원은 광역시엔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영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와 경남 다른 시군의 반발도 창원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세부 기준안이 마련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폭력에 대해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습니다. 기본 판단 요소로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 5가지를 정해 각각 업선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평가해 0점에서 4점씩을 매깁니다. 총점이 1점에서 3점이면 서면 사과 결정이 내려지고 4점에서 6점은 학교 봉사,
이어서 사회봉사,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점수별로 조치됩니다. 여기에 부가적 판단 요소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판단해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세부 기준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처벌의 균형을 맞추고 판단에도 개량화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교육적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다음 주 교육부 회의 등을 거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연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꽃 바로 국화죠. 올해는 너무나 길었던 폭염 탓에 국화도 평소보다 늦게 자랐는데요. 이제는 국화꽃이 만개해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에서 키우는 앙증맞은 미니 국화도 첫 선을 보였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정유진 기자입니다. 노랗고 하얀 국화꽃이 별처럼 아른거립니다. 연분홍 꽃에 붉은 국화까지. 온실 안에는 짙은 국화향이 가득합니다. 평소 같으면 출하를 해도 벌써 했을 시기지만 올해는 이제야 준비 중입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을 온실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올해는 고온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딜레이가 안 될까 싶어요. 날씨 영향을 완벽하게 제어할 방법은 없을까? 좁은 공간 안에 앙증맞은 미니 국화가 가득합니다. LED 조명을 쓰면서 온도, 습도까지 조절하는 식물 공장입니다. 이 식물 공장은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서 화분 1000여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식으로라면 1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규모입니다. 처음 선보인 식물 공장 미니 국화. 크기는 한 뼘에 불과해도 색은 더 선명하고 꽃도 많이 맺힙니다. 국내 이제 처음으로 하해 쪽에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간 연중 안정적으로 그 재배가 가능합니다. 병충해와 날씨 영향에서 자유로운 식물 공장 미니 국화. 경남 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이 기술을 농가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의 모래 채취 사업이 중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의 골재 채취 반대와 조업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토교통부에 남해안 모래 채취 해역 이용 협의 불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남해안 모래 채취 사업은 2008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남해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에 골재 채취 단지를 정해놓고 민간 사업자를 통해 시행했습니다. 건설업계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전 거제시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도시개발사업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자 김모 씨가 김 의원의 측근에게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김한표 의원이 관여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을 탈당한 경남 정치인들이 일부 복당됐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진의장 전 통영시장과 김종규 전 창녕군수, 성희경 전 창녕군의회 의장, 백상원 전 경남도의원 등에 대해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조혜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복당을 보류했습니다. 한국4년 정리해고 반대 경남대책위원회가 오늘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앞에서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해고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4측이 5차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 달 뒤로 예정된 정리해고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문제와 파탄 상태의 지방교육재정, 해묵은 갈등 해소를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린 졸속 편법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과 돌봄 사업 등 예산 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양 얼음골 일대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영업을 하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7월부터 40여일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하천 무단 점용과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52살 A씨와 35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하천과 산지에 평상 수십 개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거나 자리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